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비가 한 3일 동안 봄장마같이 비가 오더니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공원길을 산책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또 주말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을 이용해서 봄을 좀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강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좀 건강 운동도 좀 하시고 가족이 나가셔서 소풍을 하시면서 가족의 우위를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당 대표 이제 그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했는데요.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보선 4선했죠. 인천 연수 출신이죠. 이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하고 같은 또래 고등학교 다닐 적에 황우려 대책위원장은 재물포고등학교를 다녔고 저는 인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인천 서구 검단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적에 제가 가서 지원 유세도 좀 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낙선을 했어요.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한테 낙선했죠. 워낙 그 검단은 신도시로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성이 강한 데가 서구 검단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도 국민의힘에 나왔던 이행숙 그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민주당이 또 당선됐어요. 근데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은 뭐 국회의원도 다수했지만요, 상당히 점잖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지역구 연수를 내놓고 검단으로 왔다가 낙선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당선됐다, 이렇게 인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뭐 8월 이내에 하느니 뭐 9월 이후에 하느니 이렇게 논의가 많습니다. 근데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제가 진심으로 충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길게 가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를 해서 그래서 당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거대 야당 속에서 당 대표가 지금 있어도 야당한테 지금 현재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자꾸 차일별 다음으로 끄는 것은 국민의 힘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대통령께 너무 힘들게 대통령한테 짐을 쥐어주는 거고 당원들에게도 피로감이 있습니다. 아주 피곤하죠. 좀 돌이켜보면요, 4월 10일 날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이 패망했다. 108석 헌법 개정하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는 108석을 확보했다. 개원 저지선을 확보했다, 그런 얘기죠. 거대 야당은 192석이나 되잖아요. 그러니 가뜩이나 뭐 가짜 뉴스, 그즘에 거짓말 보도, 그다음에 무슨 설, 그다음에 무슨 특검, 무슨 사과 이것만 하는 사람들, 뭐 전형적인 야당 아닙니까? 저도 국회를 16대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근데 자유민주당으로 민주연합으로 출마해서는 낙선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정치판 그만뒀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대해서는 전 남달리 많이 지켜왔습니다. 내 정치에 발닦고 있은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수 측에 있었죠. 보수 측에서 공천 가지고 장난하고 하는 바람에 한번 제가 민주당에 가서 출마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정치계를 다 떠나서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시기에 꼭 말 좀 해야겠다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당대표, 국민의 대표, 지난번에 이준석 젊은 사람이 대표됐었죠. 이준석이. 저도 이준석이 몇 번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이준석이 하는 그 당대표 하는 일이 야당하고 싸우질 않고 당내 갈등만 시키고 대통령만 자꾸 물고 뜯고 흘들고 대통령을 공격을 해요. 당내에서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또는 그런 당대표는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장까지 겸해서 했었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셀카만 찍고 멋만 내고 다니고 자기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한동훈 그 대책위원장은 정치 경험도 없이 첫째 잘못한 게 뭐냐? 5.18 광주 묘역에 가서 5.18 그 사태를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그 말, 보수한테 완전히 그냥 맞박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그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을 하면서 좌파 운동권 출신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물론 출마도 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뭐 10번 이내는 거의가 다 운동권 좌파들입니다. 이 한동훈 그 위원장이 김경률이 그 비상대책위원장에 데려온 사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황은경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보수는 보수 집토끼라고 부르는 보수들을 딸딸 뭉쳐서 100%, 99%, 100%가 한데 뭉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뭉친 토대 위에서 중도 세력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 보수는 자동적으로 내버려둬도 그냥 다 우리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된다. 그래야 많이 이긴다. 그거는 철부지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력한 정부가 되고 안정적으로 할 적에 중도가 오는 거지 무슨 가서 끌어들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좌파는요 아무리 친해도요 아마 그 본인은 찍을지 몰라도 그 가족이고 뭐고 전부 다 야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호남 보세요. 호남 쪽에서 12명인가 그 나왔었는데 모두 낙선했어요. 이정현 의원도 낙선했어요. 그 뭐 쟁쟁한 인사했던 안 해요. 낙선했어요. 그저 호남에서 보수 측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온 것이 10% 조금 넘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14%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호남에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 그런 후보를 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되 중점적 첫째는 보수는 보수 측을 딸딸 뭉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그 여당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대통령을 그저 감싸고 대통령을 방패매게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을 공격하는 공격수가 필요한 거지 어차피 쪽수가 모자라가지고 뭐 야당에 민주당이 하는 대로 다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보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음 선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당원 중심으로 한다 그러는데 뭐 전에 그 한동훈 측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절반은 당원들이 투표하고 절반은 시민들 뭐 투표를 한다. 뭐 여론조사를 한다. 그 어서 어리숙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내 대표는 당원들의 대표예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야. 대통령 후보는 또 몰라요. 그러면 일반 중도라든지 뭐 일반 국민들도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당은 딸딸 뭉쳐서 해야 됩니다. 수십 년, 저 같은 사람은 보수계에 벌써 5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비 내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당은 50%만 잘라서 해. 예? 지난번에 그 경선할 때도 보면 말이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당내에서 뽑을 때는 당내에 되는 거예요. 이 만약에 뭐 시민 그 투표도 한다, 시민 여론조사도 뭐 한다 그러면요 역선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역선택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네들은요 죽었다 깨도 국민의 후보에 절대로 돼 있는 사람 안 찍어요.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사람을 찍는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정치업에서 많이 느낀 거는요 정치 감각이나 정치 수준은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온실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렇고 뭐 두고 봐야지 뭐 잘 돼갔지 내비둬 뭐 이렇게 그러는데요.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원들을 좀 부추기고 당원들에게 힘을 주고 당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공격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몇 번씩 방송했습니까? 전희경 전 의원이 공격수 잘하다. 그냥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도 공격을 잘해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108명이 몽창 공격수가 돼야 된다니까. 공격수가. 이게 안 되면요. 다음번 또 지방선거 있고 다음에 또 대선도 있는데요. 다음에요. 국민의힘 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사실 근소화처럼 많이 낙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전자투표용구 비교하게 되면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집니다. 뭐 한 60, 70%밖에 안 되는데 의석수는 얼마가 줄었어요. 지금 현재 108명. 저 민주당은 172석인가 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정치 수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수학. 그냥 수학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학 가지고 해서는 계산이 안 맞아.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실패한 작이 뭔지 알아요? 중도 끌어들인다. 좌파 끌어들인다. 이 보수는 자동적으로 온다. 어땠습니까? 제가 위험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위험한 치르고 있다. 게다가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자유통일당에 있는 사람들 비례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당원 하나도 비례대표 못했어요. 뭐 그쪽에서 말로는 100만 표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저 잘해야 35만 표 받아서 국회의원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 만에 5만 명이 자유통일당에 찍었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60, 70%는 국민의힘 안 찍었습니다. 그냥 아마 무투표 만들었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게 단연간 정치 경험에 오서 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전에 공부 잘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머리가 두뇌가 좋다. 뭐 좋다. 그건 학교 공부지. 정치의 능력과 정치의 경륜과 정치의 경험은 학교 공부 순위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골자가 뭐냐? 저는 이번에 당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째, 민주당과 그냥 민주당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싸우는 공격수가 되어야 됩니다. 공격수가 해야 돼요. 그저 사격수가 저격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0% 당원들이 뽑아야 됩니다. 외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원의 대표면
당원 대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창회 대표를 뽑으면 동창회에서 뽑지 저 외부 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친목계 회장을 뽑으면 친목계에서 회장을 뽑는 거지 다른 친목계에 있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그 개떡 같은 소리. 아니 당원의 대표인데 왜 당원들이 안 뽑고 왜 시민을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통령 못 뽑는 거예요? 첫째,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당원들을 갖다 사기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야당의 공격수가 돼서 그냥 맨날 박수치는 야 신난다 우리 당원들 우리 보수가 신난다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당대표가 한동훈 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폭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당대표는요 대통령과 상당히 그 아주 친윤 저 윤핵관 그러는데요. 윤핵관이 되고 친윤이 돼야 됩니다. 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면요 당이 대통령이 당 총재 아닙니까? 옛날에 김대중 그 저 총재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야당이 뭐 씹는 걸 뭐 윤핵관이고 언론이 씹고는 거 그건 다 좌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윤핵관이 되고 친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의 여당의 그런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혼자 독자적으로 나가야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통령의 성공 정력이 대통령이 돼야 그 당 여당이 성공하는 거 따라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당이 성공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성공하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원리가 없어요. 그런 이론도 없어요. 그래서 친윤, 윤핵관 아닌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면 누구를 그러면 얘기하는 거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권 씨가 같은 그 권씨인데 이분은 강릉 출신입니다. 강릉에서 5선을 한 분입니다. 5선. 원래 강릉이 일시조선 때든가 고려 때 보면요, 강릉이 아주 그 부천이었고 강릉이 또 선비들이 많은 고장입니다. 강릉이 아주 그만큼 그 대관령 넘어 있어도 그 강릉이 그렇게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 강릉 출신입니다. 뭐 전에 보도라든가 들리는 거에 의하면 그 성렬 대통령이 또 학교 다닐 적에 강릉에 가서 권성동 의원하고 뭐 친구같이 같이 지내고 뭐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더 좋지요. 여하튼지 권성동 의원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알고 그 심정을 알고 윤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강성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냥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 의원 정족수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헌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치 달고 국회의원하고 보수 타고 그리고 룰루랄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로냐? 여당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공격을 하고 그냥 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거리로 나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힘에 있는 보수나 중도가 잘 들어오네, 잘 들어오네, 힘차게 하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강력히 추진합니다. 권성동 의원 얼굴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요. 아주 잘생겨가지고 남자같이 생겼네. 난 전혀 권성동 의원은 못 만났습니다. 제가 정치할 적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 현대 일정에 같이 그 양반 선거 때도 뭐 참여하고 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때는 103세 일찍에 제가 거기까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여러 번 뵀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는 그냥 압니다.
뭐 전에 자유민주당으로 해서 저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뭐 그쪽에 계신 분들 잘 알았죠. 뭐 김종필 총재도 제가 모셔보기도 하고 잘했고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하는 스타일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추대하듯이 딸딸 뭉쳐서 윤핵관, 윤핵심, 친윤 이런 사람,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강력한 보수, 전형적인 보수가 어디 가서는 그저 중도같이, 어디 가서는 무슨 뭐 좌파같이 이러는 사람들은요, 정치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수는 보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골수 보수다 모르는데, 골수 보수가 보수예요. 그걸 골수 보수가 아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로 있으면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살아나갑니다. 경제를 살리는 게 최고고, 외교를 살리는 게 최고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주변에 말씀하셔서, 저도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제 연락도 안 해봤고 못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정치 경륜에 의해서 저 50년 정치에 몸담고 있었다니까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108명이 추대를 해서 대표를 만들면 저 좋아요.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후보 나간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을 좀 잘만 뭉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당원들이 4분 5일 됐어요.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이 들어오면서 공천 그냥 공천된 사람도 취소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장해찬 그 젊은 그 친구, 누구예요? 도 변호사, 그 변호사도 나가버리고. 이렇게 공천을 많이 흔들어 놓고 좌파를 많이 끌어놓게 되면요, 이게 죽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수는 보수다. 당대표는 당원들만 뽑아야 된다. 외부에서 한 명이 더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그 주의입니다. 그게 틀렸다고요?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당비 몰아내고 당원들 몰아 필요 없습니까? 그냥 다 해체해 놓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황우려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와 계신데, 그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건의하는 얘기를 반드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원 100% 투표해야 되고 빨리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씩 있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 당을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준석 그 당대표일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게다가 지금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 유승민 같은 사람, 주승민 같은 사람은 박근혜 때 그렇게 큰 과오를 했으면 이제 정치 떠나서 저 산으로 들로 나갈 만도 한데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대통령을 헐뜯고, 제가 한번 대통령 저 기자회견 한 거 가지고 그냥 씻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좀 출당을 시켜버려요. 그냥 당에서 과감히 출당시켜버려요. 그냥. 지금 현재요,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도 운동권이나 좌파나 청와대를 갖다가 씻고, 아니 대통령실을 씻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출동시켜버려요. 그럼 보수가 더 뭉칩니다. 더 옵니다. 그냥 아주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딸딸 뭉쳐야 돼요. 저 당원들이 40만이 되든지 50만이 되든지 한 사람도 나가 없이 딸딸 뭉쳐야 됩니다. 중도 좌파 믿는 거는 그 이후예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그 공천심사 해가지고 집토끼 놓치고 들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건 모르십니까? 만약에 제가 말이 틀렸다 그러면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거 한번 토론하자고요. 내가 그런 거 갖다 더 깊이 있게 내가 해가지고 수치 가지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은 아주 이 여당이 이렇게 되고 난 제일
지금 마음에 저기 된 게 늘 방송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5년 단임인데 이제 3년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이 나라 성공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하나도 없어도 된다. 대통령만 잘하면 된다. 대통령은 성공하면 된다.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성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108명을 딸딸 뭉쳐서 한 명도 오판하지 말고 지난번에 김웅인가 국회에서 그 저기 특검 저기 민주당에서 할 적에 그 의석에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이러는 사람들은요 국민이 왜 있습니까? 누가 뭐래든지 누가 씹든지 말든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아래 국민의 힘이요.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라고 바라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누가 성공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자기들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인기 자기 정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후에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성동 의원을 오선 의원 강원도 강릉 출신 이분을 당대표로 아주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그 국회의원 당선된 108명이 추대를 해서라도 당대표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이 참 요즘에 그냥 그동안에 그 선거 치르면서 그냥 그거 하는 걸 보면서 속이 터지고 썩어서요. 아주 그냥 정말 대한민국 보기 드시는 거예요. 아주 요즘은 뉴스를 안 본다니까요. 유튜브만 봅니다. 유튜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모든 판단은 여러분은 각자가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항상 내 어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이 나라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도 편안히 잘 지내시고 건강한 주말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